지금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무려 5일 연속 상한가를 쳤거든요. 5일 연속. 좀 위험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PR이 낮으면은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두산 솔루스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얼마 전에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루스 두 기업이 두산에서 분할해서 분리되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핵심은 바로 PER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PR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무려 5일 연속 상한가를 쳤거든요. 5일 연속. 제가 좀 더 갈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PER 지식을 가지고 두산 솔루스의 현재 수준이 얼마인지, 과연 고평가됐는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기본적 분석에 속하는 그런 기업 분석 방법입니다. 기업 분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기술적 분석이고, 두 번째가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그 기업의 차트, 거래량, 그런 것만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 분석은 반면에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돈을 얼마나 버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에 여러분들이 입문을 하신다면 이 PER이라는 건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네이버에서 이 PER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은 특정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다.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66,000원이라고 하고 한 주당 수익이 12,000원이라면 PER은 5.5가 된다. 건너뛰고 마지막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PER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생각 없이 그냥 읽다가는 머릿속에 남지 않는 그런 문구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 마지막 문구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PER이 낮으면은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말이죠. 그렇다면 PER이 실제로 뭔지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백종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백종원 선생님께서 여러분한테 백다방을, 지점 하나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백다방이 가맹점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리는 없겠죠. 자, 근데 편의상 한번 그렇다고 해볼게요. 자, 1년에 1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그런 백다방입니다. 여기서 이익은 매출이 아니고요.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다 뺀 그것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1년에 1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백다방인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10억에 살 수도 있고 9억에 살 수도 있고 8억에 살 수도 있죠. 자, 만약에 10억에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 백다방이 벌어들인 이익, 즉 1억 원에 10배를 주고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억 원에 주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 백다방이 벌어들인 이익의 9배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PER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몇 배를 주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PER이라는 개념입니다. 삼성전자의 PER이 9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의 9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PER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PER이 10배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년 투자 수익률이 몇 %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10%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기업이 10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1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기업을 인수를 했다,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10억을 주고 그 기업을 산 것이고 매년 1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10%의 투자 수익률이 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PER이 10배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원금 회수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리는 것일까요? 정답은 10년입니다. 10억 원의 그런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매년 1억 원의 이익을 남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기업을 10억 원에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매년 1억씩 나한테 따박따박 들어오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10년이 지나고 나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A 주식의 PR이 8배, 그리고 B 주식의 PR이 10배입니다. 둘 중에 싸게 거래되고 있는, 즉 PR이 낮은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너무 좀 시시하죠? 당연히 A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R은 낮을수록 싸고 PR이 높을수록 약간 고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다라고 한다면은 PR에 대해서 한 50% 정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PR이 낮은 주식이 있고 높은 주식이 있습니다. 그럼 낮은 주식은 좋은 주식이고 높은 주식은 나쁜 주식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백종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1년에 1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그런 백다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그런 가정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백다방은 매년 이익이 20%씩 성장을 해요. 즉 1년 차에는 1억 원의 이익을 남기지만은 2년 차에는 1억 2천만 원, 그리고 3년 차에는 1억 4,400만 원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년에 1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백다방에 투자할 때와는 다르죠. 당연히 그거보다는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 백다방을 인수를 해야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1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백다방인데 이 백다방은 반대로 이익이 매년 20%씩 감소를 한대요. 그렇다면 이거를 얼마에 인수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10배인 10억 원에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5억 원에 인수를 할까? 아니면 4억 원에? 아니면 아예 인수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단순히 PR이 낮고 높다라고 해서 좋고 나쁜 주식이 아니라 PR은 그 기업의 이익 성장성, 즉 전망을 보고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장성이 높고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만한 그런 기업은 PR이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익 성장성이 낮고 이익이 정체가 돼 있고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업은 PR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잘 고려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강남에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 한 채가 대략 한 20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강남 바로 옆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남에 속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똑같고 학군도 비슷하고 위치도 뭐 비슷한데 그 아파트만 15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파트를 보고 싸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강북으로 가볼게요. 자, 강북을 가봤는데 여기에는 84제곱미터짜리 그런 아파트 한 채가 한 7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어느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뭐 사이즈도 똑같고 입지도 비슷한데 9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는 비싸네 라고 평가를 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바이오 산업에 속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PR이 높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성장성이 낮은 음식료 산업에 속한 기업은 PR이 낮게 형성돼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과 음식료 기업, 이 두 기업을 놓고 바이오 기업이 비싸다, 고평가됐다, 음식료 기업이 싸다, 저평가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PR에 대해서 오늘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PR은 이익 성장성과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PR이 낮다라고 해서 좋은 주식이고 높다라고 해서 나쁜 주식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PR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야 되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그렇게 또 같이 비교를 해야 되고, 음식료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음식료 산업에 속한 그런 기업들이 비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실습을 해봐야겠죠. 앞서 제가 두산 솔루스가 5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4일이니까 5일 연속 상한가를 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산 솔루스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솔루스의 현재 PR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23배입니다.
두산솔루스는 OLED 소재와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인 동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 일진 머트리얼즈와 비교를 하면은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PER이 26배입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는 16배예요. 그래서 현재 두산솔루스는 일진 머트리얼즈보다는 높고 PER이 덕산 하이메탈보다는 낮습니다. 결론은 동종 업계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저평가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PER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플러스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종목을 조회할 수 있죠. 저는 삼성전자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시세 정보가 나오는데 가장 하단 우측을 보면 종목 정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에 삼성전자의 PER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9.7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 PER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유용하게 쓰이는 PER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있습니다. 바로 상대 가치 평가법이라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만약에 화장품 산업의 PER이 20배라고 해봐요. 그래서 나는 어떤 화장품 기업의 PER이 15배여서 싸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폭락장이 오거나 아니면 화장품 산업의 성장률이 팍 꺾이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PER이 평균적으로 10배로 낮아졌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맨 처음에 15배가 싸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결코 싼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PER의 한계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100%는 없어요. 잘 통하는 게 있는 반면에 이게 맞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PER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투자 지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BR과 ROE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